외국에서 돈을 벌면 미국 세금은 안 내도 된다? 아니면 2배로 낸다? 그 말 양쪽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리고 Foreign Tax Credit을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절세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바로 해외 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의 차이와 어떤 선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에 거주해도요, 시민권자라면 그리고 영주권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앞서 말씀드린 이 해외 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세금 절감 도구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두 제도를요,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그리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저희 영상에도 과거 영상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이걸 어떤 것을 어떻게 컨비네이션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를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영상이죠.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저희 제이슨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FEIE라고 이제 부를게요. FEIE와 FTC인데요. 각각의 정의와 작동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복잡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요, 이중과세를 피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FEI는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earned income, 그쵸? 즉 earned income이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니까 이걸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미국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시켜주겠다, exclude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25년도 기준으로는요, 최대 13만 불까지 제외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각각 자격을 갖춘다면 합산해서 2배죠. 26만 불까지 비과세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FTC, Foreign Tax Credit은요,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요, 미국 세금에서 달러 투 달러로 공제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0불을요,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동일 금액만큼 미국 과세액에서 차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요약하자면 FEI는 벌어들인 소득 자체를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FTC는 발생한 또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점이 핵심 차이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양쪽을 다 활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활용하는 것, 같은 소득에 대해서 동시에 활용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전략 넘버 1, 저세율 국가에서는 FEI를 쓰는 게 더 좋겠다입니다. 즉 해외 근로소득 이 공제 또는 제외의 경우는요, 외국 소득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결국 이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아예 공제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납부한 세금을 줄이냐, 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놓고 봤을 때 그 나라의 세율이 낮을 경우라면 FEI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또는 UAE와 같은 소득세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에 낼 세금이요, 그대로 발생한다는 거죠. 왜?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는 쓸 게 없으니까. 하지만 FEI를 활용하면 이 소득 자체를 미국 과세 소득에서 아예 없애줄 수 있으니까 13만 불까지요. 그러니 이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원격 근무자 아니면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저과세가 적용을 받는 분들에게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애초에 FEI의 자격 조건이기도 할 텐데요, 외국의 납세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미국이 아닌 다른 납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30일 이상 미국이 아닌 해외 체류이거나 내가 정말 순수한 의미의 외국 거주자인지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걸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략 넘버 2인데요. 한국과 같은 어떤 고세율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FTC가 더 유리하다입니다.
뭐 한국, 프랑스, 북유럽처럼 이제 소득세가 좀 30에서 50%에 달하는 높은 고세율 국가에 거주한다면 FTC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거의 49.5%까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고세율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령 한국에서 뭐 10만 불을 벌어서요, 한 3만 5천 불 정도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 연방세 계산상 뭐 예를 들어서 2만 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FTC를 쓰면 완전히 다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남은 15,000불의 외국 세액은요, 미래 뭐 10년간 2월에서 차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FTC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요, 이 FEI는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에만 적용이 되지만, earned income에만 적용이 되지만, FTC는 뿐만 아니라 earned income뿐만 아니라 배당, 이자, 임대소득, 자본이득과 같은 패시브 인컴에도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식, 뭐 부동산, 예금과 같은 투자 수익이 함께 발생한다면 FTC 전략이 훨씬 더 유연하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전략 넘버 3인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병행한다라는 거죠. FEI와 FTC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제도를 같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득원이 다른 경우, 그리고 또 FEI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FTC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서 사례로 한국 소득을 얘기했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한국의 근로소득이 뭐 15만 불, 그리고 임대소득이 2만 불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근로소득 중에 13만 불까지는요, FEI로 제외하고요. 남은 2만 불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2만 불, 총 4만 불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미 낸 FTC로 상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추가하자면 FEI로 제외한 13만 불에 대해 납부한 한국 세금은요, FTC 공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효과는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 해외 소득이 있는 분들, 또 특히 FEI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뭐 역이민을 갖거나 아니면 해외에 파견된 미국 근로자들의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양쪽을 다 시뮬레이트를 해봅니다. 어떻게 얼마만큼씩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다 돌려보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가장 유리한 걸 택해야 되겠죠. 한편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FEI 같은 경우는 AGI라고 하죠. 조정 총소득에서 제외되니까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제외를 하면 이 IRA 불입할 때 이 불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이 FEI를 써서 나의 earned income을 그냥 다 없애버리게 되면 실제 IRA와 같은 이 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불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내 earned income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버리면 이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Child Tax Credit과 같이 refundable 또 non-refundable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크레딧 중에는요, 일정 수준의 과세소득이 있어야만 크레딧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지 또 챙겨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지금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형성하는 거, 뭐 IRA 같은 경우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또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텍스 크레딧에 있어서의 작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잘 심층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 두 번째는요, 또 스테이트별, 주별 세금 차이, 세제의 어떤 차이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연방세죠. 이 FTC나 FEI 모두요. 그래서 이러한 연방세 제도와는 별개로 거주하는 주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부 주에서는, 거주하는 주 중에 일부 주에서는 FEI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요. FEI를 통해서 연방세가 줄었다 하더라도요, 주 세금, 주 소득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또 FTC는 대체로 모든 주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 것들,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같은 일부 주들도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니까요. 결국은 미국 내 주소지 그리고 주세법까지 고려한 세금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결론입니다. FEI와 FTC 중에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는요, 소득의 종류, 국가 세율, 그러니까 그 외국 국가의 세율, 그리고 자영업 여부, 또 소득 수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고 또 저세율 국가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으로 FEI가 더 유리하고요. 고소득이거나 또 고세율 국가에서의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면 FTC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IRA에 대한 적립이라던가 아니면 Child Tax Credit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어떤 세율 비교를 넘어서 총체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저희 JCN컴퍼니 전문가들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소득 그리고 해외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챙겨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